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달 만에 구제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세제 개편을 남발하고 땜질식 처방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첫 소식 조윤석 기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던 정부, 7.10 부동산 대책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연 바꿨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된 사람들이 시위까지 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의무 보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접더라도 이미 감면해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어설픈 정책을 내놓고 땜질식 처방을 일삼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락가락 원칙 없는 세제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주택자에겐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정부가 재산세가 급증했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중저가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재산세 인하 대상과 관련해 시세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가 적절하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너무 잦다 보니 계산이 복잡해 양도세 업무를 포기하는 이른바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세제는 또 한 번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금융세제 개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앞서 주식 양도세 도입을 두고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책 발표 2주 만에 개편안을 다시 개편하는 등 혼선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거 오락가락 하는데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정책 신뢰도가 일관성이 없는 거죠. 맥박 호흡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어느 날 만들었다 어느 날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월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던 당정이 이번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걸 최소한으로 하겠다며 전월세 전환율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설익은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조현 기자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기준입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3.5%로 현재 4%입니다. 이 전환율 수식이 정해졌을 당시 기준금리가 2.5에서 3%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0.5%까지 떨어졌으니 전환율도 시장금리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곧 당정 간 협의를 거쳐 낮춰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전월세 전환율 규제가 전월세 상한제 이상의 가격 규제라며 같은 임대 계약에 대해서도 차이를 키워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로 돌리면 현재 월세 100만 원인 계약이 전환율 2%에선 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대를 낮춰서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던 시기에는 전세라는 게 굉장히 싼 임대 계약이었는데 전월세 전환이 낮아지면 전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가장 힘들어지는 계층이 저는 노년 전세가구라고 봐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순수 월세보다 보증금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임대 계약이 더 많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하나의 수치나 비율로 규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전월세 전환율은 5.9%,
서울은 5%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 경북은 8.6%에 달하는 등 모두 4% 전환율을 웃돌았습니다. 이미 위축된 전월세 시장이 이번 전환율 규제로 더 얼어붙고 신규 계약의 가격 급등은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임대인에 대한 규제 장치들이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 우려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임대차 관련 규제들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부동산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정부가 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정부가 그 임대차 3법 중에서 2법을 전격 시행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의 그 최대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된 상황에서 전월세 전환율까지 4% 이내로 제한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기보다는 전세 가격을 5% 올리는 수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값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다 보니까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 수준 상한폭에 구애받지 않고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뭐 효력이 있을지는 좀 약간 미지수 아니냐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예. 지금 부동산 3법에 임대차 3법까지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매매도 그렇고 이 전세 시장 분위기가 모두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전세 매물 잠기면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 시장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11주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전세 가격은 이보다 더 불안한 양상입니다. 오늘까지 최근 57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한마디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1년 넘도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세 가격은 하락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많다는 점에 있는데요. 임대차 3법과 그 도심 내 청약 대기 수요로 인해서 시장 내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가운데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도 빨라진 분위기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전세 가격 불안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 거리 집회까지 벌어지는 등 조세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완화책을 들고 나왔던 평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책 발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완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신뢰도와 관련해서 그 국민들의 이제 불만들이 쌓이다 보니까 정부도 서둘러서 대안을 내놓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한 10%에서 30%까지 크게 뛰면서 1가구 1주택자도 불만감이 상당한 상황이고요. 거주 목적의 그 실수요자나 기존의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정책적인 안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8.4 부동산 정책, 공공 재건축 도입이 주된 내용인데 예. 과연 정부 기대대로 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그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고요. 다만 이게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들이 추진될 것인가가 시장 안정을 위한 변수로 판단이 되고요. 우선 신규 택지나 그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그 5만 7천여 가구는 아무래도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그 정비사업과 그 상가나 사무실을 활용한 7만 5천여 가구는 실현 가능성이 다소 의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과 층고 상향에 따른 그 고밀 재건축, 재건축 사업에는 분명한 호재이긴 합니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을 공공이 대부분 환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런 강력한 규제가 시행 중인 환경에서 조합원의 사업 동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다소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장과의 그 이견들도 일부 노출되고 있어서 기대만큼 공급량이 늘어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